미용실이란 머리를 자르거나 파마를 하는 등 헤어스타일을 책임져주는 공간인데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타고난 손재주가 좋은 탓에 미용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전 세계에서 한국의 미용사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에선 한국인 미용사가 그 좋은 손재주로 머리만 볶아주는 것이 아닌 밥까지 볶아준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현재 한류는 정말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열풍이 세계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류의 힘은 너무나 거세 스위스 7위 근교 인구 1400명에 불과한 자그마한 마을 플라흐에까지 불어닥쳤는데요. 이 작은 마을에는 한국인 지인옥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 미용실은 한류로 인해 때 아닌 북새통을 맞이하고 있다는데요. 한류 컨텐츠를 사랑하는 스위스인들이 마치 자기 집처럼 이곳을 드나드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이 미용실이 이곳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양에서 온 한 이방인이 미용실을 차렸구나라고 생각하기 일쑤였죠. 그렇다 보니 미용실에 온 손님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 사이에선 어떤 한국 드라마가 재밌다더라, 요즘 어떤 한국 가수의 노래가 정말 좋다더라 하며 자기들끼리 한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손님이 늘어났고, 아예 대놓고 사장님인 지인옥 씨에게 물어보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지인옥 씨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일부러 미용실을 찾아올 정도가 됐습니다. 심지어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가져와서 비슷한 스타일링으로 해달라는 부탁은 너무나 흔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벌써 스위스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지만 10년이 넘은 지인옥 씨는 손님들의 부탁으로 인해 주말엔 미용사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한식 전도사였죠. 주말이면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손님들을 초대해 한식 요리 교실을 연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이 관심 있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결국 빼놓을 수 없던 것이 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손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아예 한식 전도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하나 재료를 설명해가며 삼겹살을 구워 쌈 싸먹는 방법을 알려주는가 하면 직접 녹두전을 부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는데요. 어느새 한식에 완전히 반해버린 스위스 손님들은 본인들이 직접 구한 한국 소주를 가져와 삼겹살과 곁들이며 한국 문화를 즐기는 일까지 일상처럼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지인옥 씨는 한식은 이렇게 여기 사람들과 제가 어울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여기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에 관심도 많고 먹어보고 싶어합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아서 기뻐요라며 한류로 인해 인생이 한층 더 즐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현재 스위스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조금은 체감이 되는데요. 작은 마을을 벗어나 스위스 전체로 보면 현재 한류가 보여주는 영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최근 아름다운 명소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드라마 촬영지였습니다. 과거 BBC에선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드라마기에 여러 언론에서 수차례 소개된 적이 있었지만 종영된 지 한참이나 지난 시기에 BBC에서 다시 보도한 것은 꽤나 이색적인 일이었죠. 내막을 살펴보니 최근 사랑의 불시착에 나왔던 한 장소가 스위스의 관광 명소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해당 장소는 바로 이젤발트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젤발트는 호수에 있는 한 선착장으로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현빈 배우가 피아노를 연주했던 호수입니다. 주로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려졌던 공간이었지만 한국 드라마 덕분에 이곳에서 인증샷을 찍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SNS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드라마와 유사한 장면의 포즈로 사진을 찍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하는 한류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위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의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쉬리히의 중심가에는 한국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마트인 유미하나가 있습니다. 라면부터 불고기와 떡볶이, 잡채를 만드는 소스, 참기름, 소주, 김치 등 어지간한 한국 식품은 없는 게 없는 수준이었죠.
사실 가게가 생긴 지는 꽤나 오래되었지만 예전에는 교포들만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현지인들의 방문으로 눈코 뜰 수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K-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직접 한식 요리 재료를 구입하려는 현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해당 마트는 스위스에서 한류를 확산하는 본거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사업이 너무 커져 마트 근처에 화장품 관련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으며 최근엔 한식 밀키트 사업으로까지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스위스에서 한국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환영을 받을 정도라고 하니 스위스에서의 한류 인기 역시 얼마나 대담한지 체감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스위스의 조그마한 마을까지 퍼진 한류 인기를 두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동네엔 저런 한국인들이 이웃으로 없을까? 물어보고 싶은 것도 같이 함께 해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야. 그러게요. 저도 동네에 한국인 친구가 있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공짜로 원어민에게 한국어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확실히 요즘엔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어딜 가나 한인마트를 쉽게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편해졌어. 제 이웃 중에는 한국인 부부가 살아서 한식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식사를 함께하며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정말 부럽네요. 저도 요새 드라마를 보다 한식에 빠져 열심히 공부 중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제 정말 한류가 완전히 전성기에 이른 것 같아. 보통 다른 나라 문화의 경우 잠깐 반짝하고 마는데 한류는 벌써 몇 년째야. 할리우드가 당연해진 것처럼 한류가 당연해지는 날도 10년 안에 오지 않을까 싶어.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죠. 한국의 컨텐츠가 상을 휩쓰는 건 역시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할리우드 배우들이 한국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이 영광의 시대가 올지도 몰라. 우리 동네도 굉장히 조용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한국 마트가 크게 생겨난 후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덕분에 주변 상권도 같이 살아나니 한국이 좋을 수밖에 없지. 원래 스위스인들에겐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세련된 나라라고 인식되어 왔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딱히 새로울 것들이 없잖아. 한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소개해주는데 말이야. 미용실에서 요리 교실이라니 환상적인데? 나였으면 미용비를 두둑하게 주고 한식을 거하게 챙겨 먹겠어. 한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 한식의 인기에 비해 전문적으로 한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진짜 한식 가게들은 많아졌는데 요리 교실은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에 레시피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배워보고 싶어요. 이상으로 스위스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